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전에도 계속 뭔가 격돌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석사장교 문제로 붙었다. 석사장교 문제로 붙었다. 두 인물이 충돌을 한 건데요. 앞서서도 간혹 충돌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인물들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운동권 정당 이런 말을 하는 얘기를 듣고 전 사실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동권 정당이란 말을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운동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운동권 맞긴 한가요, 그분?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 이용했던 분 아닌가요? 저는 운동권 내에서도 과연 그걸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충돌했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자주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국 같은 분,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내세울 수 없는 비례 후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거든요. 저희는 그런 제도에 반대합니다. 아무리 이재명이라 하더라도 조국을 자기 당 이름으로 후보로 못 낸다는 것? 그거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요. 연동형이건 병립형이건 3%를 획득하면 의원을 배출합니다. 수사 기소 관련 외에는 다른 법률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법률은 전 이해 안 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윤영걸 전 대표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날선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 조국 전 장관 쪽으로 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뭐 한통속으로 몰고 가는 거죠. 예, 민주당, 이재명, 조국 한통속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 조국을 공격했다기보다도 뭐 쓰리 쿠션이다, 성동 격서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딜레마가 그거잖아요. 예. 조국에 대해서 완전히 끊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한편이라고 선언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애매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조국 방문했을 때 그 공지영 책 그날 추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책이 뭔가면은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예. 그 책이 쓴 공지영 작가가 그동안에 조국을 지지했다가 예. 내가 잘못했다. 약간 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죠. 반성을 하는 걸 전향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 한동훈 그 위원장이 조국 얘기를 하는 거는 조국 당신은 석사장교 나온 사람이니까 운동권 청산을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데 예. 청산 대상도 아니다. 운동권에도 못 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예 비하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조국한테 절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국의 강을 힘들게 건너왔는데 예. 또 새 강이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새 강 정도가 아니라 조국의 바다가 지금 나오게 생겼어요. 또 출마하고 연합공천하자고 하고 예. 여러 가지로 하면은 민주당 이미지가 조국의 이 덮어 씌워져 가지고 민주당이 이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갈수록 어렵지 않겠느냐. 예. 지금 여론조사한 것도 보면은 조국 출마가 잘못됐다고 하는 비율이 한 63%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리하게 그 틈을 지금 파고 들어가서 아픈 부분을 계속 찌르고 있는 거죠. 네. 지금요, 조국 전 장관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인사죠. 그런데 최근에 김경률 비대위원, 국민의힘 비대위원, 오늘 또 다른 문재인 정부 때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뭔가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연면적 69평 규모의 평창동 주택입니다. 테러홀딩스는 매입과 동시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쳤다. 평창동 주택에 대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6월 7일 계약을 맺고 사흘 뒤인 10일 입주를 끝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7억이었다. 테러홀딩스의 오너는 김동석 회장이고 전남 장군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평소 호영호재하는 사이이고 이에 대해서 각종 사진으로 얼굴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뭔가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해서 의혹 제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의혹 제기가 나왔으니까 임종석 전 실장 측에서 요거에 대한 반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건 뭐 반박이 연락이 돼서 저에게 저희 뉴스와이드에 들어오면요 충실하게 소개해 드리겠다는 말씀 강조해 드리고요. 일단 요 얘기 해보죠.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은 임종석 전 실장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을 압박해요. 근데 조국 전 장관, 임종석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때 핵심 인물들이에요. 네.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또 비례연합 그 정당과 관련해서 또 진보당과 연계된 소식까지 뉴스까지 포함해서 보면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경률 비대위원이 하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 좌파 전략, 좌파와 함께하는 예. 진보당과 함께하는 아, 그런 부분까지를 생각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좌파 진영을 약간 네. 겨냥하면서 하는 얘기다, 지금. 예. 그래서 상당히 그게 간단하다고 생각이 안 돼.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오. 보면 윤정부 심판론 대 운동권 청산. 그때의 운동권 청산은 586 운동권인데 예. 경우에 따라서는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듯이 이게 사실은 상대적 경중으로 보면 586 운동권 청산은 별거 아니다. 스스로 민주당에서 쳐내면 될 부분이고 예. 우상호, 뭐 임종석, 이인영 이렇게 한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지금 말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또 실제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하는 것은 단순히 말하자면 임종석만 타겟팅하는 게 예. 아니라 조국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겨냥하고 있는 진보당과의 연합, 진보연합,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제 뭐 조성우라든지 박성훈과 같은 분들과 제야 시민단체와의 결합에 있어서의 그런 큰 틀에서의 과거형이 아니라 진행형의 운동까지 포함되는 어떤 그 타겟팅의 공격입니다. 예.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고 있는 어려움이 그런 거거든. 진보 정당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역구 자리를 같이 밭으로 예. 얘기하고 있고 어렵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현재 진행 과정이 중도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중도가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거든요. 예. 지금 현재 최근에 민주당이 왜 국민의힘보다 지지가 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배경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 공격은 간단하지 않고 매우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좀 야당 쪽에 약간 약점을 파고들면서 저렇게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석이셨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당사에서 좀 진행 중이고요.